저는 이제 강원항공고등학교 교사 김풍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저 기장도 풀점해서 간단한 설문조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육상 철도 한번 인식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부모님과 학생들 어느 지역에 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강단이 꽉 찼는데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왔는지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이 다 안 되신가요? 네.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저희. 네, 지금 프로그램이 이 시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전주하고 전주하고 광주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도착, 등판, 길대, 개로박스에서 여수, 홍성, 광주도 있고요. 광주. 네. 예. 저도 각각 3개 정도 있고요. 여수. 평양은 뭐죠? 평양? 평양. 네. 평양. 예. 잘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멀리 정도 오신 부모님들께 제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항공고등학교는 1979년도에 특성화고로 인가하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건물이 공간 건물이거든요. 학생들의 중심이 분포되어 있고, 항공관을 포함해서 4개의 실습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수업하시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글을 잘 읽지 않아요. 그 의사들 영상에 집중하죠. 영상도 첫 이미지가 걸렸던 사람이면 바로 이기죠. 그래서 저도 내 학교 리플렛 때 그나마 강원항공고등학교가 어떠셨는지 짧게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몇 장 올렸거든요. 항공 서비스 직종을 꿈꾸는 학생들, 또 항공 정비사의 길을 가고 싶은 친구들, 또 전기나 전자분야에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 더 나아가 항공 분야가 아니라고 공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이쪽에 취업으로 가는 학생들, 또 더 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적성을 찾아가지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입학해서 취업 현장을 잠시해 주실 건데 1등부터 꼼꼼하게 다 공개하거든요. 자기 꿈을 이뤄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름 아실까요? 이름을 가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연구소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의 말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030년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 같은데, 다가온 2030년에는 전 세계의 일자리의 25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0년 후에 등장할 일자리 60%는 아직 타겟조차도 하지 않아. 어떤 직업이 나타날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2달 전에는 테슬라에서 이제 로봇 택시가 나와가지고 완전 민 택시가 나와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죠.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열심히 역량을 키워야 제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자기의 오라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는 것 정도는 해봐야 합니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면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증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979년도에 기교를 해서 2005년 강원 상 공모를 지나 2005년도, 20년 전이죠. 2005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지정된 한국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2007년도에 공군으로부터 지정된 군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정될 때 저희가 어떻게 지정을 받았냐면 항공정비 분야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쪽 진로를 생각하면 졸업을 하고 시험 없이 바로 공군의 항공정비사로 집중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자세히 드리고 하고요. 저희는 또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 민간항공사 있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력서를 읽으면 항공정비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후에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미래융합 분야 구조 인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친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지목분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저희는 또 이를 수많은 학생들은 태양광 분야의 방과후에 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아시죠? 고등학교 나이에 따뜻한 자격증이 기능사는 아니신가요? 예를 들어 정보처리 기능사, 용접 기능사, 항공전기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전문대 이상 전형까지 가봐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산업기사 자격증이죠. 본인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되게 높은 자격증이잖아요. 저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인가받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고등학교 때 적어도 하나씩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조기 분야는 제가 100% 취득을 다 했거든요. 이 이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이런 거 받기도 하려고 하면 사실 대학도 방해하고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비용과 그 다음에 엄청난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이 중에 한 가지도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교육과정에 더 무관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자격증을 따고 이쪽으로 희망만 하면 진로를 뻗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전문교육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전위적 수량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교육도 저희가 되게 주자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생 오케스트라 거점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80명의 학생들이 현악부하고 관악교에서 많은 구경도 하고 대회도 참가하고 이러면서 애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부심도 많이 커갑니다. 또 독창농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창농업 정신관에서 유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애들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때인대로 전국 민속예술제 되게 큰 대회잖아요. 거기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위적 성장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 기반. 잠시만요, 우리. 네. 자, 학교 연락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2005년도에 교육부를 시작을 하고, 2007년도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공군에서 선정 중인데, 이때 저희는 고정리 항공정비 분야를 선정받았습니다. 한해 나가는 실체를 보면, 날개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주로 태적이라고 태국폭탄 나라 있죠. 날개가 고정된 게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객기나 수송기, 전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인데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학생들이 경력을 쓸 수 있고 이쪽에 정비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받았고 제가 이제 연도를 딱 걸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수성학교가 48개 대부분 공통이고 저희는 이제 공군에서 지정을 받은 거죠. 이 48개 학교를 1년 한 번씩 국방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최우수학교에 1등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최우수학교, 또 작년에도 최우수학교를 선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대한민국의 땡플 모델링을 한 거죠. 저희 교육과정이 정말 잘 돼 있고 학생들의 역량이 갈수록 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진출했을 때도 우수한 평가한테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사실 또 저희 학교가 이 등촌성학교 대표학교 중앙번역학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교장선생님이 중앙번역학교 수장이십니다. 48개 학교를 대표해서 회장을 맡고 있고 그들을 리더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년에 한학교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항공번역서비스과 한 개반, 국방행정기술과 한 개반, 항공기획과 두 개반, 동기과 두 개반, 그 다음에 항공정보단자과 두 개반, 그래서 한학교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전화되고 학과는 전화를 없고, 현재 재학생을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서 여학생이 25명, 남학생이 380명,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한 500명 정도 되죠. 남학생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남학생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현재 재학생 지역 분포입니다. 아까 저희도 다 해봤지만, 전수, 전수가 좀 많이 했잖아요. 보시면, 전라도에서 한 50대에서 60도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고, 광주, 전남에서 여학생 30도 학생들, 그다음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해서 나머지 한 20도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군단에서 특성화고를 웃기도 하는데, 한 학년에 8학교를 무시만드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두세 학교 보조를 하고. 저희가 학벌이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경쟁률이 있었고, 이달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학교는 사실 인구수가 엄청 없는 고창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립학교인데 중학교 재단은 없어요. 놀라운 수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인구계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타지에서 이 시골까지 와서 진로를 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진로가 정말 안정적으로 뻗어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애를 보내봤더니 애들의 역량이 커지고, 갑자기 졸업증을 따오고, 애들이 나중에 수업 시켰더니 항공 정비사를 진출했고, 공공대지, 공기업까지, 공공기업 기관들까지, 대기업까지,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너무 좋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졸업생 학부모들이 다시 내 학교에 홍보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훈련의 사전시험 받을 때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던 계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했잖아요. 가장 많은 게 지인추천이죠. 그래서 지인들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오신 부모님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교과 20분, 전문교과 23분, 공부대부터 50, 특성화 선생님들 3분,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안에 항공기술교육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공분리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베테랑 선생님들이 교육원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의 항공준비를 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7명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립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 큰 좌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강대국일수록 국방력이 강한 거죠. 국방력이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국방력 몇일까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보다 높으냐.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2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예요. 이 점수를 매기는, 순위를 매기는 지표를 보면 무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다음 국방 예산이나 지정 능력이 얼마나 되냐, 핵 억제력이 얼마나 높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저희 나라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인적 자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저출산 국가죠. 경력이 계속 강세. 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국무 분야에 계속 단축됩니다. 지금 일본이 1년 6개월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력도 간파해요. 국방력에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성을 하나시킨 다음에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그 군에 입대해서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군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저희는 공군에서 지정받았고, 그래서 항공주기 분야를 일부 교과 시간에 배우고, 방과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자기가 적성이 맞으면 신청을 하면 졸업과 동시에 공군에 가서 항공정비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셨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이 제도가 계속 커지진 않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크게 잘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저 보이시는 선택 1에 맨 위에 코스만 있었어요. 한 가지 길만 있었는데 올해 2달 전에 이제 추가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해군이 갑자기 들어왔죠. 해군이 아까 그 전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해군이 초백이라는 항공등살 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등기사가 필요로 하고 이 수요가 아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전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군특성학교 하나 선정해줘라. 그래서 국방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이 인가를 보내려고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겠죠.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날, 3일 전에 저희 학교가 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래는 공군에 10주년 정도 입학을 갈 수가 있고, 해군은 없었는데, 해군으로 20명 정도의 항공 재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무시해 드리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항공 준비에 전문 교육도 갖고, 그 다음에 교과 시간도 있고, 방과후에 자격증 시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항공 준비사이즈를 가고 싶어. 나의 적성이 맞아. 그러면 이들이 언제 신청하냐면, 입학할 때 신청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말에 신청을 합니다. 자, 2학년 말에 신청을 하면 3학년 때, 군에서 원하는 쿠리큘럼이 리스트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에 들어가서 2주 동안 특기교육도 받고, 항공 준비사에 10회 이상 실습을 가서 중무교육도 받고, 학교에서 리더십 교육도 받고, 태권도 교육도 받고, 기타 등등등 혼단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함양을 하는 것.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졸업과 동시에 3월 달에, 2월 달에 졸업하면 3월 달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공군으로 갈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하나는 공군의 전무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전무부사관을 얼마나 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길게는 48개월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8개월을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우선 6개월을 선택한 친구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왜 6개월을 선택했냐. 내가 막상 공군에 갔더니 항공 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런 친구도 있죠. 그래서 정말 소수의 학생들이 6개월만 선택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전역한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48개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장기 공무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공무 대상.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임유제를 또 설명할 건데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공무 대상자가 되면 전문 부사가 48개월째 장기 심사를. 그래서 장기 심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의무평점, 체력검사, 자격증 점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장기부사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현재 공군에 17일까지 입학했습니다. 오늘 3학년들이 18일거든요. 그럼 저희는 데이터가 있겠죠. 장기부사로 얼마나 넘어가는가. 그래서 장기복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은 다 장기복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 55세까지 공군에서 항공준비사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100%가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공부 안 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마음만 있지 안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또 이런 분명히 공부 저는 시키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들한테는 확실한 장기 부사관한테 길이 저희가 뚫릴지를 보니까 힘들이 부담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스는 뭐냐? 공군에 가는데 전문 병원을 가지 않고 바로 일반 부사관을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반 부사관을 하고 또 장기 부사관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넘어가겠죠. 어떤 값 때는 어떤 코스가 부수하고요?
두 번째 수업이고, 우리 학생들이 현재 3학년들이 처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전문병으로 가는 애들이 45명이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사관을 가는 애들이 19명이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할 시점은 아닌데, 어떻게 끝나면 질문이 이제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문병을 가는 애들은 특기가 항공 중개 특기를 1순위로 다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항공 정비 라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반 부산하고 가는 애들은 이 전기 라인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전기 라인에 티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전문병을 가는 거는 다 티오입니다. 또 나머지 티오를 일반 부사관을 지원한 학생들에서 일부를 선발해가지고 거기다 배치하고 나머지 애들은 꼭 항공 전기가 아니라도 공부에 특기가 많잖아요. 여러 특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 장단점 이야기 드리면, 전문부사하고 간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48개월 때 장기 심사를 하다 했잖아요. 4년째 장기 심사를 하는데, 혹시 이때 안 됐어요. 안 되면 이들은 일반을 더 연장시 드립니다. 그래서 5년 차에 2차 심사를 해요. 그럼 애들이 한번 떨어진 친구들은, 내가 이거에 점수가 좀 부족했구나 해서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로 넘어가는 힘이 들죠.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쓴 것은 나는 항공정비사로 가고 싶다. 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갖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문병을 가요. 지금 병사연금시대가 지금 200만 원씩까지 올린다 하잖아요. 현재 월급이 120만 원의 병사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60만 원을 적금을 하면 나라에서 20만 원 더해도 적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병사도 사실 40단계가 같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애들이 저쪽 코스를 더 많이 해석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군은 이번에 수요일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학교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해군은 병을 안 받고 바로 다 일반 부사관으로 가겠다. 항공 정비 분야로 가겠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내릴 수 없지만 일반 부사관으로 간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장기 부사관으로 넘기겠다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항공 수요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 정비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를 어느 정도 도착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이야기를 말해 선택한 겁니다. 이것도 쓰고 갈 수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항공 정비 라인에 들어가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항공대나 학교대 항공 전문대 나와가지고 민간 항공업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경력이 있어야 문제법에서 경력직을 수용합니다. 근데 경력을 어디서 따야 하냐? 우리나라는 공군과 해군에서 이런 항공 준비 이쪽에서 수행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냐? 경력을 시키려고 일반부사관 시험을 봐요. 항공 준비 쪽에. 경력을 엄청 높아요. 우리 애들이 영진이 배치고 남은 인가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엄청난 획득인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스텝, 보통 획득이 하나 더 있는데, 자꾸니. 이해를 제대로 하니까, 그때 이 러빙. 이들이 군대에서 1년 지나면 강원 항공부 지키자들은 이해를 제대로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디 다닐 수 있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에 지나요. 어떻게 지나가냐? 이들한테 노트북을 하나 줘요. 그래서 이 노트북 한 학기에 64%를 러닝, 인터넷으로 밖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에 2주씩 공부를 줍니다. 휴가를 얘기죠. 인하공전에 2주 동안 가가지고 나머지 76%를 수강을 하고 학위를 마쳐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서 돈을 벌면서 대학교도 같이 일과가 끝나면 대학교도 병행하면서 대학교 가서까지 해나가시고. 이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냐? 제가 말해도 인서사원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문성을 하시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켰죠. 전문 분야를.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시켜서 미래 수준을 더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선정된 인하공업공대학교 한국기계공학과 수업료도 60%를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학생들은 50%만 내면서 병행을 해요. 자, 전문대 무시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인하공업공대학교 홈페이지 들어와서 당장 위치 들어왔습니다. 잘 안 보셨어도 홈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한국기계공학과 일반고 인문대에 졸업한 애들이 내신 성적이
한점 평등급 이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특성화고는 2.2등급, 2.1. 이 2등급이 11%예요. 자기가 알고 여기서 나는 중학교 11% 안에 들어간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가는 거하고. 수시 1차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공개는 10대기지 않으세요? 수시 2차입니다. 6년 도덕사를 듭니다. 3등까지 올라갑니다. 특성화고는 2.3분의 평균점으로. 이런 대학을, 우리 학생들은 항공고를 합격한 순간부터 인하고에서 항공기계공학과 합격한 거랑 다시 똑같은 거죠. 지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학교 교육도 시도시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넣을 건데, 학과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특성화 제도로 갈 수 있는 학과는 여기 써있듯이 항공기계과, 항공공기과, 항공공기 전담과만 2학년 말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말에 특성화 대상 학생이 80명, 해군의 항공정비 20명, 공군의 항공정비 60명. 제가 10% 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70명가 더 많은 건데,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3학년 때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체검사및 인성검사 또는 면접 같은 거죠. 면접 안 보는데 어떤 친구들이 먼저 보냐면요. 또 이야기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코스 일반 분사관 간 친구들 공부해서 바로 이 친구들은 정비 특기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이때 면접으로 판단하는 면접. 제가 면접을 보는 겁니다. 또 경험도 가는 애들은 또 행동도 가는 애들은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부가만 48개월, 320을 희망할 때까지는 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등려금이죠. 가족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돈을 주기도 합니다. 다 써 있습니다. 한마디들. 이때 1년 후에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한국기계공학과 또는 전공통신공학과 학과에 입학한다. 여기 전공학과에 학사학위 써 있잖아요. 학사학위는 타민의 입장이에요. 인하공업 한국기계공학과는 3년제입니다. 이 3년 동안 다니면서 학점이 나쁘지 않은 애들은 1년을 더 다닐 수 있거든. 1년을 더 다니면 전문대 졸업장에서 전문학과에서 하는 데도 없다. 학사학위까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수업료고 싶을 때. 현재 학과 1호분이 약 연봉이 3,100만 원입니다. 억울하죠? 경사들이 얼굴이 열받았는데 간부가 얼굴이 안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인상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이렇게 써있다고요. 미래고사가 연봉이 개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국방부는 소극간부 하강, 소위 소극 개선을 내서 연봉을 중견기업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일반 부대에서는 연봉이 현재 대비 15%를 유상되어 3천만 원 후반대까지 올리겠다. 아까 2호봉 월급입니다. 돈 월급 체계가 호봉에 따라 계속 많이 올라갈 거 아시죠? 연봉도 갈아보는 게 그 월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역자들은 사실 취업도 지원해줍니다.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 애들이 특별히 좋아요. 왜 좋냐? 고등학교 때부터 항공정비과나 이런 주력부터 어떻게 할까 또? 그 다음에 군대 안에서 항공정비경력 계속 갖췄어요. 한 애들 윤정까지. 그 다음에 인하공업공대학교 전문학과로 학사까지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갖춰 있는 지원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시험에 알선도 해준다. 노동과 같이 서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지원하면 장학금도 200만 원 주고, 그들이 하는 모든 학부들을 진행을 다 지원합니다. 현장 시험이, 여러 가지 기숙사, 여러 가지 비용들, 갔다 오는 스포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할 건데요. 전세요. 제가 아까 전에 특성화 제도로 갈 때 가능한 학과들 많이 있었죠. 두 번째 뭘 체크하냐면, 뭘 체크합니다. 우리 항공기계과나 우리 항공정비과는 공군에 들어갔을 때 특기를 다 정규에 날리는 한때 이 특기를 항공기 기체이나 항공기 기반특기로 나왔어요. 기체가 뭐냐면 몽체를 말해요. 항공기 몽체. 항공기 몽체를 동기하는 특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기반특기를 갖는 게 항공기계과나 항공정비과이거든요. 항공정비전략과는 이 두 수상화들을 봤을 때 어떤 특기를 가능하면 항공기 안에 있는 항공기 전자장치 정비 특기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공군이나 예술에 갔을 때 어떤 특기에 좀 접근이 맞겠는가 이것도 반드시 고민하셔서 학과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이 안에 돼 있는 전자장치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싶냐 아니면 기체, 공체를 준비하고 싶냐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준비하고 싶냐에 따라서 기계과, 전기과, 전기과학과를 또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뭐 교사라서 뭐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분야로 내놓은 수학에 내놓은 문서입니다. 여학생 수학입니다. 특정화 전원의 10% 이내도 받아주겠다. 선발하겠다. 원래는 안 됐습니다. 여학생들. 원래 안 했는데 그래서 법 개정 이후 입학 선발이 가능한데 현재 검령 기간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5년에는 완료할 것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써 있죠. 중진적으로 30%까지 여학생들도 확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잠깐 넘어가면 원래는 저희가 이 첫 번째 코스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일반 스타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일반 스타에 들어오니까 애들 의학생들 원래 의무공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 의무공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부사를 발표할 수 있잖아요. 협조 코스를 받는다면.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도 한국 준비 분야가 공부에 가면 여자 부사관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 공부하는 모습을 부정하는 하는데 여학생들도 한국 준비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돗다리가 이제 비슷한 제도 이야기였고요. 네, 종기파 이야기 하겠습니다. 5초만 써서 할게요. 자, 이제 종기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들렸어요. 왜냐면, 똥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본격동할 때보면, 이 전기파 적용증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고요. 이 항공 전기파가 뭐냐고 보여드릴게요. 항공 전기파는 항공기 전기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전기들을 통해 감안권, 즉 항공기가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증을 취하거나, 이 항공기 전기파라는 면허증은 언제 들어왔냐면, 군에 들어갈 때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 전기파를 가게 돼 있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민간 항공업체에 꾸미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이쪽에 전기파로 가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이력서를 낼 때 이 면허증이 있어야 이력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격증이 항공전기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항공전기파 자격증은 아무나 뭐 이렇게 시험 보게 못합니다. 항공기가 써버리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시험 볼 때 있냐면, 첫 번째, 항공대나 한서대에 항공기계공학과 있어요. 4년대.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 볼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애들 공군이나 해군에 항공주기 라인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럼 그 실무경력을 4년 이상 쌓으면 그때 시험 볼 자격을 주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시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에 지원돼서 한국 준비교육을 2,810시간을 이수한 친구들이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방과 후에 또 국과목 시간도 있고 2,810시간 기입을 하면 이들은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때 생일이 지나면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시험 가야 하냐면 더 필기 시험을 봐야 돼. 5과목 학교 가기 쉽지 않겠죠? 근데 다 학교 가면 이유는 정부한국가도 수업도 듣지만 이 시험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15번 있어요. 한 달에 15번. 그럼 어떻게 되냐? 저도 이제 이것도 좋아요. 내가 이번에 5과목 그거 봤단 말이죠. 근데 70점 이상 되는데 4과목만 70점 이상 됐고 한 과목이 68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4과목은 패스를 다음에는 또 이 한 과목만 쓰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문제예요, 저희들이. 시간이 문제고, 약간 이제 재료분석 분위기가 좀 들어갈 분위기, 그리고 학교가 하고.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학교를 하고 나면, 이제 실기시험을 해야 하거든요. 실기시험을 5과목. 뭐라 써있습니까? 면제입니다. 왜 면제냐? 2.8회 17시간 안에 1,100시간이 실기시험을 평균되어 있거든요. 1,100시간 교육 받잖아요.
시비 볼 필요가 없어요. 애들 다 할 줄 알지. 한 100시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봐봤자 어차피 뭐 이렇게 다 잘하니까 연대 시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 2년 안에 오랄 테스트, 부족평가를 합격하면 대한민국 시험도 중기과 자격증을 시동 확보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나중에 민간항공사 될 때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나중에 공군에 가서 군비경력 시험이나 또 시험볼 자격을 주거든요. 그때 빼곡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쩔 줄을 할 수 있냐면요. 항공정비과 학생들만 할 수 있어요. 항공정비과. 그래서 항공정비과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상편을 하는 겁니다. 항공정비과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하고, 지금 8개월이 좀 많아서 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한 거죠. 한국산업인력분야에 민감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과정입니다. 과정평가는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 과정은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에서 NCF라고 합니다. 국가증문 능력평가를 교육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실질적으로 예수하고 내부평가, 학교 선생님들이 낸 시험과 한국인력공에서 나와서 간단한 외부평가를 진행해서 어떤 정시 이상이 되면 주어진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에 말했어. 산업기사 자격증이죠. 전문적인 가 나와요. 시험부들. 그래서 항공산업기사는 항공정비과 애들은 무조건 다 설명을 자동적으로 돼. 왜냐하면 여기 이수시간이 487안 돼 있잖아요. 이 487안이 2417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 올해 수업으로 이제 내년부터 항공기계과로 20명 학생을 이 과정평가형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기사를 기계과로 20명을 참여하게 되고, 다음 기계과 친구들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밀림 가공, CNC, 머신리 팩가공 이런 것들을 630시간 교육을 받고 과정평가형으로 시도를 합니다. 작년에 한국산업기가 평가했을 때, 작년 올해 했을 때 전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응용 과목은 내년에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문과 선생님들도 노력하셔가지고 항공전기전자과는 많이 들어가셨죠? 전기분사 산업기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기분사 산업기사입니다. 자, 이 두 번의 내성공사, 예술공사 6개시간 이수를 하고 과정평가로 산업기사를 치료하고 이런 게 있으면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시험할 때 아무래도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시험할 때 가산점이 많이 도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 이 산업기사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면 군 수강하려고 가가지고 장기 심사할 때 자격증 점수가 있거든요. 이 풀 강사점이 5점이에요, 5점. 뭐 어떻게 5점을 받냐면 기능사 자격증이 3개 있으면 5점 받습니다. 또 5점은 어떻게 받냐? 이 산업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5점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항공전기과 아까 면허증 있죠, 이거 받아도 5점을 받습니다. 애들이 공군 가서 장기 부사관 될 때 가산점은 다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이미 교육관리에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이 있으면 2년 정도 지나면 그 부사관을 근무할 때 한 달에 10만 원씩인가 또 자격급당이 따로 나올 정도로 또 자격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또 같습니다. 제가 미음망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지정을 해서 미래음악 조절 인력 사업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양광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이 분야가 엄청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중고학생들한테 태양광 전공, 이론이 신문적도 갖고 전기전자 및 에너지 관련 전공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K-테크 아이디어 트렌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광주인력개발원과 강원항공부가 단독팀으로 유인한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K-테크 아이디어 트렌디는 다른 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이게 이제 가산점이 3점이다. 가산점. 3점이면 거의 승리를 좌우하겠죠. 그런데 대학교 학생들은 이 가산점 없이 출전을 할 때도 97개 직업계 팀에서 강원항공을 단독팀을 출전해서
장학금을 수강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나마도 딱 뜨겠으면 이런 1등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사가 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너무 사랑스럽고 바람스러워서 탈출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생들이 가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동아리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40개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국 심화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하면 영재바, 기능바, 이런 동아리를 지금은 이제 전국 심화 동아리라고 할 때, 저희가 이런 동아리 애들이, 사실 공유관을 끝나고 전국 심화 동아리는 야간까지 행행도 이것만 해. 이것만, 365일, 이것만 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 동아리들이 전학도에 나와가지고, 금운동, 운동, 이렇게 다 딱지를 해왔죠. 얘들은 이제 전국대에 나와서 전국대를 수강을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입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접이 나가가지고 전국 2등을 해서 바로 삼성중공업에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입사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전문가 인대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경영특사랑 그 국방훈련입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없는데 국방부 시간이랑 과목들이 있거든요. 국방부 시간을 얼마나 중요성 있게 하는지, 전학교 대회에 나가면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거둬봅니다. 자, 직업증. 딱 보는 순간 좀 놀랍죠? 우선 가난하다. 와, 너무 말이 나잖아. 너무, 뭐, 한옥기가도 있고, 한국순위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고등학교가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다양합니다. 자격증 마음껏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들. 어떤 중요한 의미가 드는지 제가 이 한번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부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나라가 OECD 우리보다 대학교 들어간 비율이 평균적으로 3만 6천 불. 그런데 얘들 대학교 가서 졸업을 하는데 미취업자가 반절이 넘어. 여기 이제 홈에 있는 대학교들 따지면 시험대는 더 시험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 알려주세요. 시험하는 애들도 자기 전공을 사는 애들이 그나마 비싼 것까지 사는 애들이 50%가 안 돼. 저희 대학교 어떻게 갔습니까? 현재 인공대회를 대학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동산 계속 가다가 나온 내신 공부하고 훈련 점수 갔다가 갈 수 있는 대학 찾고 그러다가 자기가 또 들어오는 학과 컴퓨터 갑니다. 이게 자기가 전공하고 맞을 확률이, 자기 적성과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뜬개치다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무슨 말 하고 싶냐. 내 부담을 몇 시간 알겠지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애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뭘 찾냐면, 자기의 적성을 찾아요.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근데 다른 분야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내가 이 분야가 적성에 맞을까?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되냐? 내가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전기사로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대학 가서 그 공부를 해볼 것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애들 대학 가는 친구들 사실 적응력이 엄청 높아요. 이유는 이미 대학교 갔다면 한국기사 자격증도 있지, 이쪽 해봤지, 내가 어떤 분야인지 알지, 가면 당연히 컴퓨터에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들이 엄청 주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들이 적성을 찾아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토마스 때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미래사회는 전문직만이 일자리를 쓰기가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자동차 하나 만들어도 예전에는 기계공학과 혼자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해도 기계공학과 플러스, 레이더 전문가 플러스, 센서 전문가 플러스, 카메라 전문가 플러스, 등급 배터리 전문가 플러스, 이 사람들이 좀 융합해야만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여기에 김영수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들 잘못이 아니죠. 영어 수학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하루에 3-4시간, 5시간, 8시간. 적성이 안 맞는 것도 안 하는 건데 학생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 변화되는 거 많이 봅니다. 자기가 이거저거 하다가 꽂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오래에서 절대 따져서 엄청나게 용량 이것을 저는 매일매일 보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과에서 정말 주의하다. 말씀드리고, 저희 동아리 5개 못해서 4개 음악 말씀드렸고요. 오피스타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도대학들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필로스라는 동아리도 있고, 또 승무원층의 선생님들이 정규 시간에 와서 수업도 하고, 이들은 내일도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저희 미술 동아리도 동아리에 나가면 전국에서 하나, 군상, 원상, 이렇게 해서 서울 정도로 수준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헛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우선 한국공역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서비스 직종, 한국 서비스 직종에 꿈을 꾸고 있다. 아니면 사무직. 저희가 이제 진로 공부하는 거 보면 사무직이라고 써있는 친구들은 이 공역 서비스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무직, 그다음 지상직, 그다음에 금년에 금융권의 공기업이라는 한국은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융직,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 공기업에서도 사무직이나 지용직 이쪽으로 자기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서비스학과나 금융학과, 뭐 회계학과나 중개학과, 증상학과 등 이런 데도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수험을 쏟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수능을 보고 가는 대학교 수능 보고 가지 않습니다. 동일계 특별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그 다음에 수생부 전형이나 이렇게 해서 내신성적으로 대학교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잘 하면 또 대학의 문도 많이 열려있다. 공익대 특별전형 특성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계라고 분대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없다. 그 다음에 교과학교 비슷한 흐름입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되고 싶어. 근데 난 굳이 항공전기사로 군인이 될 필요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중고분야를 찾아서 기술직 교사하는가? 이쪽 공군, 육군, 태국 상관없이 나는 교사로 인간을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은 국방 행정 실수가 있으면 돼. 저희가 일반고사 시험마다 떠는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다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믿으시고, 나는 얘가 좋아하는 분야 찾아가지고 나는 도서관이 될 거야. 라는 친구들. 또는 군무원이 될 거야. 군무원. 라는 친구들은 그때 국방행정진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묶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방화를 된다고. 이 세 개가 다 됩니다. 다 되고. 그 다음에 항공전기과 그랬습니다. 전기과는 항공전기과 면허증 과정을 해야 돼요. 몇 시간이라고요? 2,000단위. 집시간. 이걸 해야 합니다. 야간, 방과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밤 9시 반까지 수업을 들어요. 완전 베테랑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사실 대학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전기가 면허증이 있으면 전기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군이나 해군 가서 한국 전기를 딸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 전기 쪽에 올인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전기과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정확히 무조건 이쪽 올인이 아니라 나는 기계 쪽에 취업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자동안전기과나 아니면 기계학과나 이쪽으로 기계공학과나 이쪽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고 또 이쪽으로 공무원이나 공시업 시험도 보고 싶어. 아니면 2학년 만에 근습성화제도로 그냥 공기과로 갈 거야. 이런 애들은 한국기계과 들어옵니다. 한국기계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한국전기전자과. 나는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요즘에 핫하니까요. 이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고, 아니면 한전이나 한소이나 이런 공기업. 또, 이 전기가 전자로 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 이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항공전기전자과에 동됩니다. 이름이 긴 이유가 있어요. 전기, 전자, 항공 다 할 수 있게 이름을 붙여요. 공익의 특별전형이 되고, 특성하고 특별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진출하고 싶은 애들은 이쪽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시트C는 오늘 간단하게 투어할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선은 4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기능타 자격증 이름이거든요. 이 기능타 자격증 따려면 저희 학교 와서 시험 가야 돼요. 저희 학교가 시험장입니다. 대학생, 사회인들. 우리 아직 내일할 때 수정이 뭘까요? 하는 시민실에서 똑같이 대응하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대응 자격증 많이 늘고 있는 거다. 학교가 이 정도로 다양한 기능사 시험을 칠 정도의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다. 보시면 돼요. 안 읽어보면 되니까 허공이 공개도 더드드드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뒷산은 소비자는 다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타 시설이 엄청 막 널널한 거 아니에요. 전교생 90% 이상이 기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신분계가 2개 들어갑니다. 아까 예타에 나왔는데. 그래서 타임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기숙사는 사실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 야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들리는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씻고 개인 등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부정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바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핸드폰만 하니까요. 그래서 전담 사람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숙사는 거의 이제 전담 기숙사 씻고 나오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여건이 되면 그것보다 교육생이 지원이 나오면 당연히 기숙사 또 지원가지고 220일 정도 안 되겠어. 아직까지 안 되고 기타 스타트 더 갈아들고, 비용 이야기 할게요. 지금 안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건데, 소음력 가천됩니다. 가천되고, 급가서, 교복, 시험학교 이런 가천되요 근데 이제 AR폰이 이제 기숙사인데, 기숙사 운영비 수익자 분할이고요. 한 달에 음악 8천 정도 운영비를 내고 있다. 점심은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장님과 교감이 노력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을 또 지원받을 수가 있게 돼서 어떻게 지원받냐?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를 고창으로, 이게 기숙사로 주소를 이전하는 친구들은 아침, 저녁을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나면 저희가 내일을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주소 학생들이 이전만 하면 아침, 저녁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 운영비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있을게요. 다 지원되는데 소멸이 내야 깜깜하네. 이거는 이제 항공중립과. 왜 그러냐면, 저희 기술교육원에 16명의 교관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항공중립도 하는 선생님들. 이분들 수업료예요. 그래서 한 달에 약 40만원 후반대의 수업료를 3년 동안 이렇게 내야 합니다. 거기는 별도의 저희 학교 안에 기술교육원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교관선생님들의 수업료다. 이 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예요. 그러냐면, 이거 말했잖아요. 한국이나 한국 때 그거보다 수업을 수 있다고. 대학교 가면 들어가면 그 생각해보면 얼마 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최소의 수업료는 내고 좀만 그게 부담되고 나머지 다 무료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저희는 진짜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음악학입니다. 진로 모의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격증도 하는 중에 소비자 교통을 찾아서 그 분야에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애들이 공무원 되고 싶다면 국어, 영어, 한국 단어를 시험하고 국가직 공무원 되거든요. 기술직 공무원은 물리랑, 제가 물리국가 선생님인데, 물리랑, 기계직이면 기계, 물리랑 전기, 그것까지 시험을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얘를 일만하면 이쪽으로 맞춤을 한 거죠. 한국도 관심이 있으면 한국어 들으면 되고, 아니, 나 공기업 가겠다 하면 NC에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거 공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균형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제가 다 공개하겠지만, 좋은 일자리 있고, 그 다음에 20살 나이에 자기가 좋은 곳에 들어와서 일도 하고, 대학교 진행하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미시험 진출하고, 인하공정 가고, 자격증 과정으로 하늘기사 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제 친구들 공시반이라고 저희가 따로 운영합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그 야간에 도업승 하고, 그 다음에 정기사 연강을 시도하고, 수능 없이 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진학하고, 자격증은, 일단 지원금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려면 1시간 오니까, 그건 나름 획득 들어와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자, 생협식의 현황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제가 공군 전문 부사가 58년 떠났죠. 얘들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앞에. 왜냐하면 들어올 때도 학사에 있게 못합니다. 그리고, 부국공무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벌고, 또 전문직이잖아요. 또 이들은 경력이 쌓으면 미래가 또 이제 항공의 시대니까 뻗어나갈 길이 엄청나겠죠. 자, 거기에 58명 들어갔고, 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공공기가 8명 들어갔고요. 항공전자협이, 대기업이, 중견자 2타, 7명 되겠습니다. 나는 또 항공중기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특기로 부상 안 될 거야. 공군과 육군에 14명 들어갔죠. 그래서 취업하는 애들이 92명입니다. 대학교 옆에 89명 됐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공부 전문 부사관으로 유학기관 무파 58명, 일반부사관 시험과목한 애들 12명, 인사혁식터 국가직공무원 5명, 한국군의 1명, 술록 원자력, 응용공단, 호텔이역, 데이터 호텔, 그 다음에 용서 보시면 한국철도공사, 그 다음에 칼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게임 만드는 업체, 아주 대기업이잖아요. 한국, 주가국이 엄청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산업 4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등, 이렇게 애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과학 보면 어떤 과 나오는지 알 수 있고, 한국대학도, 한국대가 서울대급이고요. 한국대가 연구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 분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대학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하시죠. 와가지고, 서울대도 못 보내고, 연구대도 못 보낸다. 왜 못 보낼까요? 또 만약에 앞들이 취업하는 야래 있잖아요. 야래들 대학 간다고 하면, 지난 사람 많이 납니다. 공부사는 애들 다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학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유튜브도 꿀꺽다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매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공개학과만 따라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현재 3학년 대학생들 취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국가직 공무원 1차 변경 발표했거든요. 1.2개 뽑았습니다. 대부분인데 면접 중에 다 합격했겠죠. 1.2개 뽑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6명.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3명. 내가 시험 앞두고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군수성하고 기무부산업 관리애들 64명. 그 다음에 공부 일마고가 이게 합격해서 간 애들. 그 다음에 시험 본 애들 22명. 공부사가 이렇게. 자, 국민연구공단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우주산업 분야도 합격했습니다. 성능 점검하면 들어갔고요. 코코리 1명, SK 한일 2명. 자, 이제 이거 현장실도 나간 친구들인데요. 여기서 또 시험을 연결되겠죠. 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NKF 코퍼레이션, 시험 연계형 중급 이런 분들 이제 설명 그렇게 참 많은데, 그런 거 하고, 또 한국설국공사 1차에 좀 합격한 애들이 5명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든데, 잠깐만, 모습만 살짝 방해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 설명을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대학교 교육에서 승인을 모집 요강을 무력 받았습니다. 지금 모대 합격 받았어요. 항상 이제 모대 합격 받고. 네, 보면, 저희 5개 학과 있잖아요. 이 중에 항공경영서비스하고 국방행정지구단 어떻게 보냐면요. 일지망 우선순위를 뽑아요. 일지망 우선순위. 그러니까 일지망을 지원한 애들끼리만 우선 싸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특별전형과 인간중에 뭐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전형에 일지망에 항공경영서비스자가 17명만 썼다. 그러면 성적이 석사대군의 99.6%라도 기계 꼴등이라고 해서 다 합격하고 국방행정지구단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쪽은 색깔이 확실한 애들이 나는 경영 쪽이나 서비스 쪽 국방도 마찬가지고 나는 일반부사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 합격수가 더 잘합니다. 공학교 같은 건 조금 못했어도 이런 열정 있는 애들이 와야 흑성하고는 빛이 나죠. 그래서 일지망 우선순위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17명 썼다 하면 양해를 우선 합격. 그 다음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면 기계, 정비, 전자 108명이잖아요. 더하면 여기서 17명 썼어요. 그러면 2명, 두 자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108명에다가 2를 더합니다. 110명이죠? 110명이에요. 저희 학교에 원서를 끝난 애들이 150명이다. 그럼 110명만 뽑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석사학위분율로 110등에서 딱 자릅니다. 110등에 딱 자르고 그 안에서 지망증을 불러요. 지망증을 불리는데 잘 보세요. 우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기능 잡아줄게요. 특별전형은 특별한 애들이 쓰는 게 아니라 취업에 의지가 강한 애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면 그 홈페이지 입학도 들어오시면 취업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이 취업계획서를 내면 특별전형이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담임교사 특별전형을 저희들이 무조건 주시니까. 그래서 특별전형에 저희가 90%를 뽑잖아요.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무시할 때 학과를 지망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학과 아니다 안 다닌 거 하면 한 개만 쓰시면 됩니다. 나는 1지망이 이 학과, 2지망이 여기, 3지망이 여기. 그럼 3개만 쓰면 돼요. 그리고 나는 모두이 다 좋아. 1, 2, 3, 4, 5지망 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아까 150명 중에 110등으로 딱 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110등 마지막 성적이 저희 학교 커트라인 될 겁니다. 저희 학교 작년 커트라인 높지 않아요.
작년에 88.8%까지 다 점수입니다. 왜 이렇게 낮냐? 왜 이렇게 낮냐? 저희가 분당에 있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 잘. 그리고 높은 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모집하는 거 보면 3학급이나 2학급, 거의 그렇게 모집합니다. 저희가 2학급, 3학급 모집하잖아요. 저희 포트라인 진짜 말도 안 해요. 또 많이 듭니까? 많이 듭니까? 그러면 보세요. 88%에 끊어졌다고 하면 이 안에서 태교학과는 폭사에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 여기가 80%, 여기가 88% 끊어졌다 할게요. 70, 80, 88. 근데 내가 72%예요. 근데 내가 여기 항공기계과만 하나 써놨어요. 그럼 여기 70% 끊어졌으면 이 친구는 항공기계가 안 되는 거다. 근데 얘가 여기나 여기 2지만 있었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고, 그냥. 무슨 말이냐. 지망을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오고 싶고요. 제가 불통통화 생각과 다른다 했잖아. 이쪽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망을 최고 두세 개는 떴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지망이 밀리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 111점짜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을 하게. 그래서 자기 원하는 학과를 순서를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간단하게. 안 다닐 학과 빼고 지망소대로 다니고 싶은 학과 순서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전형을 응시하시면 되고, 특별전형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시중은 3일이에요. 중학생들이 원서를 표시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애들이 수업에서 뜯어가지고 갖다 주면 돼요. 보면서 뭐 해야 하냐면, 담임선생님한테 1지망이 무슨 학과, 2지망이 무슨 학과, 3지망이 무슨 학과가 써주세요. 나누면 돼요. 담임선생님이 일전을 꼭잘 들어와서 원서를 쓰십니다. 이렇게 쓰게 돼 있고, 그리고 3일간 11일날 5시에 원서도 마감하니까 그 전에 원서가 도착해야 하고요. 제가 수업에 전자 공정까지 할게요. 자, 해야 하고요. 저희가 11일까지 원서도 받고, 12일날 첫 주에 면접 대상자 발표합니다. 면접 대상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18일날 바로 면접과 신체검사가 이루어져요. 신체검사는 딱히 보는 건 없고요. 저희가 특강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되면 면접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면접에 불당은 미래 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면접 때 10%를 뽑을 겁니다. 10%. 그래서 10%는 면접에서 탈락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 뽑을 거고,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은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 11월 19일 날. 일반 전형에 다시 응시할 수 있고,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떨어진 친구들은 다른 학교 일반 전형에 응시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학교, 그 학교 또 응시해도 되고, 그리고 지원에서 떨어지고 일반 전형에 고민되시면 뒤에 5선 7번이라고 보내있을 겁니다. 제 10동로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전형 저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능성 있고 가능성 있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특별전형에 응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질문을 하나 더 준비해 드릴 게 있는데 취업계에서 다니던 때 내면서 먼저 히스라면 들려 있잖아요. 담임선생님 대부분 다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면접 보는 학생들이 당일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떠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핵심 유무 진료 소견서라고 있습니다. 색약이에요, 색약. 색각 이상 있는 게 없는지. 이걸 언제 제출하냐면, 면접 볼 때 제출합니다. 면접 볼 때. 색약 있는지.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보고서나 안과 가면, 저희 운전면허증 딸 때, 그 책자 있잖아. 숫자로 된 책자. 색각, 끈적끈적 돼 있고, 색각 구별하는 거. 그걸로 간단하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가 왜 봤냐면, 합격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있다고 꽂히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공군에서 일할 때, 항공기계과하고 항공준비과는 색깔이 있으면 실체범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처음에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X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국가를 담아서 운영 가는 거 그때 진짜 웁니다. 나쁘게 못하기 때 하면서 운영 좋아요. 근데 항공전기전자과는 색깔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쪽으로 한국전자장치 존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상 일부를 미리 안내하려고 가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보는 날 이 진료 소견서도 자기 토끼거나 같이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 우선,
일단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내려가면 또 피해할 뭐 빨리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기준으로 마시고 질문이 있으면 뒤 이제 옆에 선생님이나 상담하시고 가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학교 투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같이 하면 되고요.